자, 해볼게. 자, 이제 오늘은 테스트가 없으니까 좀 좋지요. 마음 편하게 왔지. 굉장히 좋아하네.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는데, 지난 시간 일단 했던 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제 그걸 이어서 가는 건데, 지난 시간 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나는 믿고 있어. 제발. 해보자. 일단, 지난 시간 했던 거 가볍게 가자면, 자, 지난 시간에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산 확률이라는 게 있었어. 이산.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를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것들이 이산 확률이었어. 그거랑 연속 확률 변수가 있었는데, 연속 확률 변수는 하나하나 셀 수가 없는 연속된 숫자라 했어. 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기대값, 즉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별량 이렇게 세 개가 있어. x1, x2, x3. 자, 빨리 해볼게. 알고 있다는 거 알아? 자, 평균 어떻게 계산해? 3분의 모든 별량의 합 구하면 되지? 자, 이렇게 하면은 평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자, 중학교 때는 이걸 스몰 m 했지만 지금은 이거는 기대값 해서 대문자 2하고 x 이렇게 하면 이거 평균이었어. 기억하지? 기대값이었어. 그 다음에 편차라는 게 뭐였냐면, 편차는 이런 거였어. 자, 이거는, 고등학교 와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알고는 있자는 거야. 별량 빼기 평균이었어. 별량 빼기 평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x1 빼기 m이랄까? 그래, m이기도 하니까. 자, x1 빼기 m, x2 빼기 m, x3 빼기 m. 이것들이 다 편차였어. 그리고 중학교 때는 분산에 대해서 계산 어떻게 했느냐.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했었어.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해봤거든. 자,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걸 쓰지 않고 뭘 사용했지? 자, 이거였지. 제곱의 평균 빼기 제곱의 평균, 자, 빼기 평균의 제곱이었어. 평균의 제곱. 자, 이거를 뭐 한글로 쓰면 더 복잡하다. 자, 문자로 써보자. 제곱의 평균, 별량을 전부 다 제곱한 거에 평균을 계산하고, 빼기, 자,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그놈의 제곱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분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했었어. 기억하지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너무나 쉽게도 그냥 뭐에 계산하면 돼?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뭐만 씌우면 돼? 루트만 딱 씌우면 됐었어요, 분산. 자, 이게 지난번에 했었던 거고, 연습해보자. 자, 필수 6번에서의 이제, 필수 6번이 뭐 뒤에 거 나오는 건데, 봐보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모표가 이렇게 나왔어. 그때 우선 내가 이걸 먼저 구해볼게. 자, 이 x에 대한 기대값, 즉 평균, 이 x에 대한 v값, 분산, 그리고 이 x에 대한 표준 편차. 야, 원래 시그마는 그리스에 대문자 시그마가 있고 소문자 시그마가, 원래는 시그마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 이게 수학 선생님이나 사람에 따라서 이 시그마를 다르게 쓰기도 해. 원래 이런 모양이야. 6이랑 비슷하지 않냐? 6이랑 숫자 6이랑.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하고 시그마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쓴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6이랑 헷갈리니까 그냥 내 방식이야. 나 맞다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써. 이렇게. 이거 시그마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이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나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분도 많이 있어. 난 시그마 이렇게 쓴다고. 시그마 다 시그마야. 소문자 시그마. 좋아,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진짜 소문자 시그마 x 구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 놈은 우리 할 줄 알아야 돼. 뭘 할 줄 알아야 돼?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여야 돼? 1. 그래서 a를 먼저 구해보자. 2a에다가 뭘 더하면 3분의 1을 더하면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니까 a가 얼마 나와야 돼? 3분의 1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갖고 a 값을 일단 찾았어. a 값 다 찾을 줄 알지? 찾아서 3분의 1 이렇게 찾았다 할게. 기억하지? 기억해야 돼. 자, 그때 기대값은 계산 어떻게 했어? 자, 별량 곱하기 확률 더하기, 별량 곱하기 확률 더하기, 별량 곱하기 확률. 별량 곱하기 확률 더하기, 별량 곱하기 확률 더하기, 별량 곱하기 확률 더하기, 별량 곱하기 확률로 계산한다 했어. 기억합니까? 좋아. 그러면 이제, 야, 계산하면 얼마냐? 근데 나 또 실수할까봐 커닝할게. 뭐냐, 해보면 얼마 나오냐? 자. 오! 잠깐만. 답을 안 써놨어. 잠깐만, 기다려봐. 해볼게. 자, 이거 해보면 3분의 4 나와. 해볼게. 3분의 4 진짜 나온가? 자, 6분의 1에다가, 여기가 지금 얼마야? 6분의 4, 6분의 1, 6분의 4, 6분의
5, 여기까지 6분의 5, 6분의 8, 그러니까 3분의 3 맞네. 맞아? 3분의 4야. 자, 그 다음에 Vx를 구하려면, 분산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자,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지,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이니까 각각을 다 제곱한 거에 대한 평균값. 자, 별량의 제곱 곱하기 확률, 0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을 싹 계산하면, 자, 컨닝할게. 얼마야? 해봤더니 3이래. 자,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분산값은 우리 어떻게 계산했어? 분산은.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계산했거든? 즉, 제곱의 평균. 여기서 제곱의 평균이 그니까 얼마야? 3이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3분의 4의 제곱하면 얼마야? 9분의 16. 계산해보면 9분의 얼마야? 27이니까? 야, 뭐야? 9분의 27을 빼면 얼마냐? 11이니? 그지? 9분의 11. 자, 그래서 분산 9분의 11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자, 시그마 x는 여기다가 뭐 하기만 하면 돼? 루트를 씌울게. 그럼 3분의 루트 11.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좋아. 자, 오늘은 뭘 할 거냐? 여기다가 별량에다가 무슨 짓을 할 거야?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으니 더 복잡할까? 자, 예를 들다가 실패하면은 안 할게. 3, 4, 5 별량이 3개가 있어. 평균이 얼마야? 5잖아. 자, 이 3, 4, 5를 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게 평균이지. 자, 모든 별량에다가 다 1씩 더할게. 1씩 다 더해. 자, 평균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원래 평균은 얼마였는데? 5였잖아. 평균이 얼마로 바뀌어? 6으로 바뀌지. 바뀌어? 해봐. 바뀌잖아. 별량, 평균을 계산할 땐 평균은 더하면 더하는 대로, 빼면 빼는 대로, 곱하면 곱하는 대로 다 바뀌어. 자, 각각의 별량에다가 2를 다 곱하는 거야. 그럼 6되고 10되고 14되지. 그럼 평균이 2배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런데 말이야. 분산은 바뀌어 안 바뀌어? 자, 예를 들어서 1씩 싹 더해. 모든 이 3, 5, 7에다가 다 1씩 더해봐. 그럼 평균이 다 하나씩 올라가지. 그럼 편차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편차가 그대로라는 말은 뭐야? 분산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모든 별량에다가, 자, 이 x라는 별량에다가 앞에다 a를 곱하고 b를 더하는데, 야, 앞에 곱하는 a랑 b가 있는데 이 b를 더한다고 해서 분산이 바뀌진 않는다고. 분산이 안 바뀌면 뭐도 안 바뀌어? 표준 편차도 안 바뀌어. 알았어? 자,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바꾸는 요소는 앞에 곱해지는 값이야. 알았어? 근데 평균은 곱하면 곱하는 대로 더하면 더하는 대로 다 바뀐다고. 아,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괜히 또 여기서 더 말하면 더 머리가 아프지. 자, 그래, 무슨 말이냐? 잘 봐봐. 모든 x에다 다 a를 곱해. 모든 x. 여기서도 지금 x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있잖아. 여기다가 다 똑같이 2를 곱하고 예를 들어서 다 3을 다 더해. 그럼 평균도 어떻게 바뀌어? 평균도 2를 곱하고 3을 더하는 것처럼 다 옮겨간다고. 그대로 옮겨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 a를 곱하는 것도 평균에 영향을 주고, 그럼 평균에 영향을 준다는 게 이 말이야. 원래는 2의 x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a가 곱해져서 앞에, 그리고 뒤에 더해진다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왜? 평균은 하는 그대로 다 바뀌니까. 근데 분산은 더한다고 해서 뺀다고 해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자, 이거는 증명 안 해줄게. 불필요하니까. 알았죠? 집에서 심심하면 한번 해봐, 증명. 자, 증명을 안 해주는데 분산이 바뀌어. 뭘로만 바뀌어? 앞에 곱해진 값으로만 바뀌어. 바뀔 때 어떻게 바뀌어? 제곱에서 바뀌어. a제곱 곱하기 vx로 바뀐다고.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지? 자, 무슨 말이야? 여기에 있는 모든 x에다가 다 2를 곱해. 다 2를 곱해, 2를. 그러면 0이 0 되고, 1은 2 되고, 2는 4 되고, 3은 6 되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균이 싹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러면 분산을 싹 해서 하면 다 바뀌어. 분산은 원래는 9분의 11이었던 게 2를 곱하면 몇을 곱해야 돼, 이제? 2의 제곱인 4를 곱하라고. 분산이 4를 곱하게 바뀐다고. 그 말이야. 그래서 자, 이거 시그마가 아니야, a다. a의 제곱 곱하기 vx로 바뀐다고. 원래는 vx였던 놈이 여기서는 그냥 vx였잖아. 여기서는 그냥 분산이 vx였어. 이 값이 이걸 만나서 이렇게 바뀐다고. 알았어? 자, 원래는 여기에 시그마 x가 있었어. 여기 시그마 x가 이렇게 있어. 시그마 x가 이렇게 있어. 자, 시그마 x가 요걸 만나서 시그마 x가 어떻게 바뀌어?
이제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돼. 절대값 A 곱하기 시그마 X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끝났어. 너무 쉽지 않나? 평균은 곱하면 곱하는 대로, 더하면 더하는 대로 다 바뀌지만, 분산은 곱하는 값에만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나누는 값에도 영향을 받겠지, 당연히. 나눈다는 거는 역수를 곱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바뀐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필수 6번에 가서 다시.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여기야. 야,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인데. 자, 이제 변화할 거야. x가 아니라 이제는 y 값을 구할 거야, y 값. y라는 건 모든 x에다가 있다는 6을 곱하래. 그리고 2를 더하래. 그러면 이 0이 뭘로 바뀌어, 이제? 6 곱하고 2 더하니까 얼마야? 2로 바뀌어. 자, 1은 이제 뭘로 바뀌어? 8로 바뀌었어. 자, 2는 어떻게 바뀌었어? 14로 바뀌었고, 얘는 얼마로 바뀌겠어? 20 이렇게 바뀌어서 다시 계산을 쫙 해보잖아? 그 계산하는 걸 다 보여주면 선생님 손이 너무 아프겠지? 해보면 된다고. 해보면 어떻게 바뀌어? 원래는 2x가 요 놈이었잖아. 요 놈이 이제 2의 y를 계산하면 이건 어떻게 바뀌어? 6이 곱해진 거 그대로 평균의 앞에 곱해지고 거기다 2를 딱 더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2x가 3분의 4였잖아. 3분의 4 집어넣고 연산하면 얼마야? 12지. 그렇지. 10으로 바뀐다고. 실제로 계산해보면. 자, 여기서도 자 2가 아니지. 이제 vy. 분산은 뭐만 영향을 받는다고? 곱해준 값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뭘 곱해줬어, 앞에? 6의 제곱을 앞에 곱해줘야지. 왜? 원래 6을 곱했으면 제곱 곱해주잖아. 6 곱하기 vx지.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36 곱하면 얼마에다? 36 곱해봐. 44. 맞냐? 실수하면 돼. 맞아. 자, 그 다음에 시그마 y 값이 궁금해. 시그마 y 값.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잖아. 루트 씌워서 루트 44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돼? 앞에 곱해진 얼마? 6. 절대값 6이 앞에 곱해졌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절대값 6이 시그마 x 앞에 곱해졌다 해도 이거 얼마야? 루트 44. 루트 44. 요 놈에다가 그니까 뭐가 곱해진 거야? 6이 곱해진 거야. 그래서. 알았어? 넘어가도 되지? 다 이해한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된다고 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벌써, 여기까지 이해 다 됐어? 너무 빠른데? 그 다음, 필수 7번 해볼게. 필수 7번. 나 지금 필수 5번? 필수 5번이야. 필수 5번 설명. 필수 5번 해볼게. 잠깐만. 왜 필수 7번? 야, 나 필수 5번 왔다. 설명은 다 했으니까. 자, 필수 5번 해볼게. 필수 5번. 평균이 얼마래? 문제 한번 읽어보자. 평균이 3이고 분산이 4인 확률 변수 x가 있었어. 평균은 얼마고 3이고 분산은 얼마인 4인 놈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어떠한 변화를 줬어. x가 아니라 이제 y로 바뀌어. y는 x에다 뭘 곱했고 a를 곱했고 뭘 더했어? b를 더했잖아. 그러게 바뀐 평균값이 7이래. 즉 a에다가 2x를 곱하고 거기다가 b를 더한 값이 7이래. 자, 여기서 이렇게 바뀌면 a의 제곱 곱하기 vx가 여기서 얼마래? 계산해봤더니 64래. 그러면 이제 여기 3이잖아. 이거 그냥 연립하라는 거야. 연립하자. 몇 a? 3a 플러스 b는 무엇이고 7이고 요거는 이거 v가 얼마? 자, 4a의 제곱은 얼마인데? 64잖니. 맞지? 그럼 이거 약분 딱 때리면 16이니까 a는 뿔마 4인데 a 뿔마 4 나오잖아. a 뿔마 4.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래 음수래? 양수래. a 음수일 수도 있어. 왜냐면 마이너스 곱해줘도 상관없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으니까? 양수를 했으니까 플러스 4. 그럼 a가 4야. 그럼 b는 얼마야? 이제 마이너스 5. 그래서 a는 4, b는 마이너스 5, 답은 마이너스 20. 알았지요? 이거 안 어렵잖아. 넘기자. 필수 6번도 방금 했어. 그래서 2x를 구한 다음에 그 변화로 2y를 구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필수 7번. 필수 7번 해보자. 필수 7번. 자, 필수 7번 읽어보면 공이 총 몇 개 있어? 6개가 있어. 빨간 공 3개, 파란 공 1개, 노란 공 2개가 들어있는 6개의 공을 가지고 임의로 3개를 동시에 꺼내겠대. 나오는 노란 공의 개수가 x야. 조심해야 돼. 하필이면 무슨 공이? 노란 공이 x야. 그럼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야? 자, 총 몇 개 꺼내? 3개 꺼내지. 근데 노란 걸 3개 꺼낼 수 있냐 없냐? 없어. 그럼 종류가 몇 개야? 없네. 하윤아? 하윤아. 하윤아. 야, 서서 들어도 된다, 하윤아. 야, 필수 7번이야, 필수 7번. 자, 필수 7번. 자, x가 뭐 중에 하나야? 0, 1, 2 중에 하나야. 3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노란 공이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걸 갖고 여기다가 이제 적어보자. 우리 지난번 했던 거 복습이야. x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0이나 또 1이나 또 2가 될 수 있어. 그거에 각각된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자, px가 x일 때. 즉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6개의 공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전부 다 뭐로만 꺼내는 거야? 노란 공이 하나도 없는 걸로 꺼내는 거지. 그럼 4C 나 문제 맞냐? 자, 한번 볼게. 나 지금 잘 풀고 있지? 잠깐만. 좀 불안하다. 나 집에서 풀었을 때 이런 느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 자, 4개 중에서 몇 개 꺼내는 거야? 3개. 맞지? 맞아. 자, 1개라는 건 뭐야? 노란 공을 몇 개 꺼내고? 1개. 2개 중에서 노란 공 하나 꺼냈어. 나머지는 아닌 놈 중에 꺼내야지. 아닌 놈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자, 노란 공이 둘 다 꺼내는 걸 확률로 계산 어떻게 해? 6C3에 자, 노란 공 중에서만 뽑고 야, 끝나면 되냐 안 되냐? 조심해야 돼. 이렇게 갖고 틀려갖고 아이들이. 왜? 아직 행위가 끝나지 않았어. 노란 공 2개 꺼내고 뭐까지 꺼내야 돼? 남은 놈 중에서 하나 꺼내야 돼.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헷갈리면 다 더해보면 이거 얼마인지 확인해야 돼? 1인 거 확인해봐야 돼. 자신 없으면. 그럼 이렇게 계산해보면 6, 5, 30에 30분의 4냐? 이거 컨닝할게. 30분의 4면 틀렸는데 벌써? 6, 5, 4 15분의 4? 아예 잠깐만 틀렸어. 벌써 틀렸어. 자, 기다려봐. 왜 틀렸냐? 야, 왜 틀렸니, 선생님? 자, 보자. 이게 5분의 1이래. 다시. 6개 중에서 3개를 꺼냈어. 6, 5, 4. 20분의 4지? 자, 이거 얼마야? 20분의 12. 이건 20분의 얼마? 4. 더하면 20 돼야 안 돼? 되지. 맞았네. 다행히. 맞았어? 자, 이걸 통해서 우리 뭘 구할 수 있어? 일단 x에 대한 평균값, x에 대한 분산값, x에 대한 무슨 값? 표준 편차값을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걸 통해서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잖아 이제. 그치? 구할 수 있지? 난 평균만 구할게. 분산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x에 제곱한다 하는 게 힘드니까. 자, 그럼 구해볼게. 자, 평균 어떻게 구해? 둘이를 곱하고 그럼 0 더하기 둘이를 곱하면 얼마야? 20분의 12 더하기 운매 세진이죠. 몇 시? 8시. 저기 7시 반이 8시. 너 앉아. 책 갖고 왔어? 앉으시고. 자, 지금 어디 하냐면 87페이지하고 87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평균값은 이렇게 되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20분의 8 더하면 얼마? 20분의 20이니까 평균 얼마야? 1. 평균 1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나 분산 선생님 지금 암산할게. 5분의 2 나왔어. 자, 선생님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평균, 자, 분산을 계산했어. 분산 어떻게 계산하면 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지금 계산을 한 거야, 선생님이. 5분의 2야.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시그마는 얼마야? 여기다가 뭐 붙이면 돼? 루트 붙이면 되지. 루트 붙였어. 그랬더니 얼마야? 5분의 루트 10이야. 여기까지 이제 했다고 치자. 했어?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x가 아니라 뭘 구하는 거야? y를 구하는 거잖아, y를. 그럼 이 평균이 이 값이 아니야. 평균 다 옮겨가야 돼. 자, 여기다가 쓰자. 평균 값은 구해진 1에다가 5를 곱하고 4를 빼면 얼마가 돼? 1. 자, 분산 값은 5를 만나서 자, y는 5의 제곱이 곱해져야 되잖아. 뭐에다가 5의 제곱이 곱해져야 돼? 5분의 2에서. 자, 25가 곱해진 이유는 5의 제곱이 앞에 곱해져야 되니까. 맞지? 계산하면 얼마야? 10. 시그마는 야, 여기에다가 5를 곱해도 되지만 여기다 루트 씌워도 상관없지. 어떻게 계산하든 뭐 상관없어. 그럼 시그마 y 값은 얼마가 돼?
루트 10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지금 방금 한 건 뭐냐? 지난 시간에 했던 x에 대한 세진이 이거 다 기억하니? x에 대한 EX 값을 구하는 방법. EX 값은 별량에다가 확률, 별량 확률을 싹 더하는 것이 EX 값이다. 기억해? 오케이. 자,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는 뭐가 있었냐? 복습하는 거야, 너희들도. 이런 게 있었는데 기억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는 게 있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시그마라는 건 뭐야? 여기다가 루트만 붙이면 됐었지. 그래서 방금 뭐 했냐면 이렇게 0, 1, 2, 3 같은 별량이 이렇게 종류가 4개가 있었는데 모든 이 별량에다가 똑같이 일정하게 6을 곱하고 2를 더해서 전부 다 바뀐 거야. 이렇게 바뀌었더니 원래 있던 평균도 요걸 만나서 이렇게 바뀌고 원래 있던 V가 이걸 만나서 이렇게 바뀌고 시그마가 이걸 만나서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 비밀. 자, 연속으로 한번 봐봐. 알았지? 그걸 설명한 거야. 이게 이렇게 바뀌더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좋았어. 그걸 한 개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 이거 집에서 하겠지? 안 어렵지? 모를 게 뭐가 있어, 여기까지. 예, 그냥 했던 거에다가 변화만 좀 준 거지. 자, 그럼 잠깐만 읽고 있어봐. 선생님이 금방 지울게.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를 하기에 앞서서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를 공부할 거야. 자, 뭐 결국은 나중에는 비교를 할 건데 지금은 이항분포 따로 정규분포 따로따로 공부할게. 자, 이항분포라는 건 이산 확률에서 왔어. 자, 정규분포는 그럼 뭐에서 왔겠어? 연속 확률에서 왔어. 자,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를 우리가 각각 배울 거야. 근데 나중에는 합쳐서 문제를 풀 거야. 네, 이항분포라는 건 이산 확률을 통해서 나온 값이고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을 통해서 나온 값이야. 자, 그럼 이제 먼저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 자, 페이지 90페이지를 봐보면 90페이지냐? 90페이지에 뭐 개념 체크 2번을 먼저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할게. 잘 봐봐. 자, 처음에 한 방에 딱 제대로 딱 이해하면 안 어렵다. 자, 흰색 공이 지금 3개가 있어. 그 다음에 검은 공이 5개가 있어. 자, 근데 임의로 공을 몇 개를 뽑아? 임의로 3개를 동시에 뽑냐, 차례로 뽑냐. 그것부터 중요해. 차례로 뽑는 거야. 차례대로 뽑아. 순서 이씨 뽑아. 순서 이씨 뽑아. 이씨 있게 뽑아.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책에서는 나오지 않는 뭐라 하지? 왜 한글이 생각이 안 나지?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이런 단어가 있어. 자, 복원 추출이라는 게 있어. 복원 추출. 아, 그럼 알고 있으면 좋아. 상식으로. 자, 비복원 추출이 있어. 비복원 추출. 자, 근데 이항분포는 2개 중에 하나밖에 안 돼. 자, 이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제 2개 기억해. 이항분포가 되는 건 둘 중에 하나야. 자, 복원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흰색 공이 지금 몇 개가 있고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몇 개가 있어. 5개가 이렇게 있어. 자, 첫 번째 내가 이렇게 딱 뽑았어. 근데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 뭘 물어보고 있어? 흰 공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지. 흰 공의 개수가 지금 확률 변수 x라고 했잖아. 자, 그럼 첫 번째를 뽑았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8분의 3이야. 자, 1번 복원 추출을 했다는 건 뭐냐? 다시 복원된다는 거야. 뭐가? 나왔던 공이 다시 들어가. 그럼 자, 2번째 추출했을 때도 확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걸 비복원, 복원 추출이래. 복원 추출. 그 다음에 비복원 추출이라는 건 뭘까 그러면? 뽑고 버리는 거야. 그럼 뭐야? 8분의 3이었다가 이제는 뭘로 바뀌어버려? 좋았어.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 독립시행, 종속 그런 게 있었어. 독립이 뭐였어?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지. 자, 1번이 독립이냐 2번이 독립이냐?
1번이 독립이지. 이건 종속이야.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가 흰 공이 나오냐 검은 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뒤에가 다 바뀌잖아, 확률이. 여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아, 여기가 바뀌고 여기가 안 바뀌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항 분포를 하려고 할 때는 복원 추출로 될 때만 이항 분포를 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확률이 바뀌면 절대 안 된다고. 자, 이 확률이 고정해야 돼, 고정. 고정. 자, 지금부터 이 행위를 뭘 하는 행위냐면 흰 공과 검은 공이 들어있는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내는 행위를 어머니 하인이 좀 졸지 마, 이것이. 자, 야, 하윤아, 복원 추출이랑 비복원 추출이 뭔지 알겠어? 그래. 자, 보자. 이게 이 고정된 확률을 지금부터 여기선 지금 몇 번밖에 안 해. 3번밖에 안 하지. 이거를 1000번, 10,000번, 1억 번 할 거야. 그때 확률을 계산할 거란 말이야. 뭘 통해서? 이항 분포를 통해서. 근데 매번 뽑을 때마다 확률이 바뀌면 이항 분포로 계산할 수 있거냐 없거냐? 없지. 그래서 이항 분포로 계산되는 건 독립일 때야, 독립일 때. 알았어? 자, 그럼 이제 해보자. 1번 복원 추출에 이제 풀어볼게. 자, 이건 이제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비복원 추출부터 하자. 자, 안 되는 것부터 먼저 계산해보자. 자, 2번부터 먼저 하자. 자, 비복원 추출을 통해서 임의로 지금 3개를 뽑는 거야. 아, 근데 차례로 뽑는다 했지. 아, 차례로 뽑으면 이거 계산 자체가 안 되네. 미안하다. 자, 내가 얘를, 이거 그냥 당연히 안 돼. 왜? 자, 처음에 뽑았을 때 흰 공이 나왔는지 검은 공이 나왔는지 누가 알아? 그럼 이거 확률로 계산할 수가 일단 없어. 그럼 이 1번밖에 안 돼. 자, 1번의 계산은 지난 시간에 이런 식으로 배웠어. 잘 봐봐. 자, 흰 공이 X개인데 X의 종류가 몇 개야? 자, 몇 개 뽑아, 총? 3개 뽑지.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야? 0, 1, 2, 3 이렇게지. 자, 그러면 독립시의 확률 이렇게 따. 뭐가? 자, X가 이렇게 있어. 0. 0부터 계산하자. 자, 이거 이렇게 계산했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봐. 자, 0번 뽑혔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자, 총 몇 번을 뽑을까요, 내가? 3번을 뽑아. 3번을 뽑는데, 그 중에서 절대 단 한 번도 흰 공이 나오면 안 돼. 그렇지? 그럴 확률이 얼마야? 8분의 흰 공이 나올 확률의 제로. 거기에다가, 자, 뭐가 3번 나와야 돼? 8분의 5가 3번 나와야 돼. 자, 이렇게 계산했었어. 자, 기억납니까? 독립시행 확률에 대한 계산은 이렇게 했었다, 우리가. 3번 중에 단 한 번도 흰 공은 안 나오고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검은 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고. 자, 한 번이 나오는 거 확률을 계산 어떻게 했어? 3번 중에 한 번은 뭐가 나오고 흰 공이 나오고 나머지는 뭐가 나와서 검은 공이 나와서 이렇게 계산했었어. 이것까지만 해볼게. 자, 2번, 3번. 좀 귀찮지만. 자, 3C 두 중에서 자, 3번, 야, 이렇게가 2번 나오고 이렇게가 한 번 나온다고 독립시행 확률이라는 것에서 계산했어. 앞부분 어디서 배웠냐? 어디서 배운지 알지? 그건 내가 자기 68페이지에서 했던 적이 있다. 혹시 기억 안 나면 68페이지 우리 했었어? 자, 이거 68페이지에 있었어요. 68페이지. 독립시행 확률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다고. 자, 3번 중에서 3번을 전부 다 뭐를 뽑아버린 거야? 흰 공을 뽑아버린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 이조차도 확률을 다 더하면 항상 얼마여야 돼? 1이어야지 말이 돼. 1이 아니면 틀린 거야. 그럼 다 더하면 반드시 1이야. 근데 잠깐만, 내가 이거 집에서 해갖고 왔을까 안 해갖고 왔을까? 해갖고 왔어. 해봐. 그럼 56에 12야. 이거 해봐봐. 이거 얼마일까? 56에 30이야. 이거 56에 15야. 계산해보마. 이거 56에 1이야. 자, 그럼 싹 더하면 1 돼, 안 돼, 일단? 되거든? 이것까지는 우리가 그냥 했었어. 근데 자,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할 거냐? 자, 3번을 이 짓을 하는 게 아니야. 100번 할게, 100번. 100번을 하는 거야, 100번. 야, 그러면 이게 칸이 몇 개 생기냐? 100개 생기겠지, 100개. 100개 생길 거잖아. 그 100개 다 생겨가지고 이거 확률 일일이 계산할 수 있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항 분포라는 걸 통해서 이걸 계산해 볼 건데, 자, 일단은 말입니다. 일단은 말이에요. 이것부터 먼저 하고 할게. 자, 그러면 일단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독립시행 확률을 통해서도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 뭘 계산할 수 있어? 평균은 계산할 수 있다고. 자, 이놈의 평균 계산 어떻게 해? 요놈 곱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 곱하기 요놈은 얼마야? 56에 30 더하기 요놈 곱하기 요놈은 얼마일까? 56에 30 더하기 요놈 곱하기 요놈은 얼마일까? 56에 3 이렇게 되지? 그럼 얼마요? 56에 63. 그러면은 9, 7에 96, 54 아니네. 약분 되냐 안 되냐? 7, 9, 63. 7, 8에 50 이렇게 되지? 되잖아. 자, 근데 지금부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확률이 고정이야. 고정일 때만 가능해. 자, 확률이 고정일 때, 근데 확률이 뭘로 고정이야, 여기서는? 이 X가 일어날 확률이 몇으로 고정이야? 8분의 3으로 지금 고정된 거야. 잘 봐봐. 이거는 지금 확률이 8분의 3으로 고정됐어. 자, 흰공이 나올 확률은 8분의 3이야, 매번. 맞지? 그 시행을 몇 번 했어? 이때는 3번 했어, 3번. 자, 그때 시행 횟수를 소문자 n으로 하고 그건 3이야, 지금 여기서는. 자,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야? P라고 쓰고 그건 얼마야? 8분의 3이야. 자, 이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을 3번 하는 거야. 3번 하는데 일어날 확률이 8분의 3씩 3번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 안 일어날 확률은 얼마냐? 8분의 5지. 그걸 Q라고도 쓰고 1 빼기 P라고도 읽을 수 있겠지. 계산하면 얼마야? 8분의 5.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항분포는 대문자 B를 사용해. 대문자 B. 그리고 앞에는 N을 써. N. 시행 횟수. 뒤에는 소문자 P를 써. 일어날 확률. 그러면 이 독립시행에 대한 이항분포를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해 볼게. 자, 이 독립시행에 대한 이항분포는 B는 3,8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왜? 확률이 8분의 3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 그때 이 이항분포를 통해서 나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바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 자, EX, 즉 평균은 NP, N 곱하기 P야. 자, 증명을 해줄까 말까 고민하는데 사실 안 해줄 거야. NP야. 중요하면 내 해줘. 근데 이제 일단 NP야. 알았어? 자, 분산은 VX는 NPQ야. N 곱하기 P 곱하기 Q야. 아, 일단 그런가 보다. NPQ. 자, 시그마는 그냥 루트 NPQ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증명해주는 대신에 NP, NPQ, 루트 NPQ 그렇게 계속 외우라고 내가 대내리라고 할게. 그냥 증명하지 않고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나? 예? 그럼 해보자. 자, NP, NPQ, 루트 NPQ.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뭐 곱하기 뭐 해야 돼 지금? 3 곱하기 8분의 3 하면 계산하면 얼마야? EX가 8분의 9 나와 안 나와? 나와 실제로. 자, 개고생하면 VX 나오냐 안 나오냐? 어떻게 계산하면 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하면 얼마나 손가락이 아프냐? 근데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와야 돼? NPQ니까 뭐 곱하기 뭐야? 답은 얼마야? 실제로 이렇게 나와. 64분의 45 이렇게 나온다. 알았어? 그 다음에 시그마가 궁금하면 루트 NPQ 해도 되고 그냥 여기다 루트 붙여도 되고 얼마야? 8분의 루트 45야. 그러하다고. 알았어? 그럼 이거 100번 해보자. 100번. 만약에 이거 100번 해봤어. 자, n이 100으로 바뀌었어. 자, 그럼 이항분포를 쓸 때는 n을 뭐로 바꿔야 돼 이제? 100. 근데 시행횟수의 확률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100번 했을 때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 자, 100번 했을 때 확률 어떻게 계산해? EX는 8분의 300이야. 해보면. 자, VX는 NPQ니까 100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8분의 5 하면 64분의 뭐 1500 나오겠네. 그 다음에 루트 V 하면 시그마도 나오지. 자, 그거에 대해서 증명에 대한 것은 어디 나오느냐? 자,
어디 나오냐, 책에? 잠깐만. 와, 나 지금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알아? 내가 어디까지 했냐면, 여러분, 잠깐만, 어디 풀어? 내가 지금 어디 설명했지? 89페이지. 자, 89페이지에 개념 플러스라고 나온 거 있지? 그게 그 내용이야. NP, NPQ, 루트 NPQ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 알았죠? 왜?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네. 성공을 다시 안 낸다고 넣었잖아요. 어떤 문제는? 개념 체크 2번은? 네. 그렇지. 개념 체크 2번은 그래서 이항분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내가 개념 체크 2번에 대한 것이 되게 만든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왜 안 돼?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했으니까 X야. 이항분포가 적용되지가 않아. 근데 개념 체크 1의 2번 봐봐. 3점 슛 성공률이 0.4라 그랬지. 야, 처음에 던졌는데 성공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봐야 돼. 그럼 1번은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 돼, 안 돼? 되지. 그래서 1번은 이항분포가 되고 2번은 이항분포가 안 돼. 그 설명을 지금 한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 89페이지에서 개념 플러스에 대한 증명을 지금 뛰어넘었어. 그냥 NP, NPQ, 루트 NPQ라고 받아들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혹시 여기서 막힌 거 있으면 나한테 갖고 와서 그냥 질문하면 돼? 증명해 주는 것보다? 좋아. 그리고 또 뭐냐면 89페이지에 보면 큰 수의 법칙 뭐라고 하거든? 제일 위에 보면 큰 수의 법칙 나오지. 큰 수의 법칙. 이것도 사실 말 안 하고 안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가 않으니까. 자, 큰 수의 법칙이 뭐냐고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 큰 수의 법칙. 아니, 그러니까 말은 길게 되는데 그냥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야. 자, 지금부터 나랑 윤미가 나랑 홀짝 게임을 하는 거야. 홀짝 게임. 자, 그래갖고 홀짝 이렇게 해갖고 홀짝 이렇게 하라 했어. 그리고 윤미가 홀 했어. 근데 이제 봤더니 짝인 거야. 졌지. 진 거잖아. 자, 그 짓을 이길 확률이 얼마야 지금? 홀짝이니까 2분의 1이지. 이거는 한 번 했을 때는 지고 이기고와 굉장히 확률적으로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이걸 1억 번 한다 해보자. 1억 번. 그러면 어디에 근접해? 각각 얼마에 이기는 거에 근접해? 나도 한 5천만 번 이길 것이고 윤미도 대략 5천만 번 이길 거야. 그러니까 시행을 하면 할수록 이 확률에 가까워진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도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면 안 돼? 100만 원을 갖고 도박을 해. 그러면 좀 잃을 확률이 크지만 예를 들어서 1억이나 2억이나 1000억을 갖고 하면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는 게 큰 수의 법칙이야. 근데 이걸 갖고 또 어렵게 물어보는 경우가 없으니까 뭐라고 어쩌고 하는데 n이 한없이 커질수록 확률은 큰 수의 법칙을 향해 간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고. 그래, 뭐 이제 할 이야기가 없어. 그 말 할 이야기가 없다고. 자, 그 다음 할 말을 했어.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 돼. 자, 90페이지에 개념 체크 2번. 자, 90페이지에 개념 체크 2번 해볼게. 90페이지에 개념 체크 2번. 자, 개념 체크 2번. 자, 봤더니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대. b하고 여기에 뭐 있어? 6 있고 3분의 1 이렇게 보이지? 자, 이걸 해석해보자. 우리가 아직 배우는 관점이니까. 자, 이항분포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확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영원히 얼마로 고정이야? 3분의 1로 계속 고정이야. 맞아? 그 시행을 몇 번 하겠다는 거야? 6번. 그럼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자, 어떠한 게 있어? 주사위를 6번 던져. 짝수가 나온 경우의 수를 이항분포로 나타낸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냐? 뭐라 해야 되냐? 6분의 1, 3분의 1 나오려면 저 확률 만들어봐. 3분의 1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 3분의 1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자, 주사위를 6번 던져. 주사위 6번 던지는데 이 이하가 나올 확률에 대한 이항분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알았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럼 이 이항 분포에 대한 것이 있을 때 x가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표현해버려요. 자, x는 확률 질량 함수야. 자, 이것도 우리 언제 배웠느냐? 앞에서 배웠어? 이렇게 배웠다? 매번 이렇게 쓰는 게 걔 귀찮으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한 이 중간쯤 어디를 딱 떼. 딱 중간쯤 어디를 딱 떼는 거야. 그럼 이거 3번 중에서 x번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 x야. x번에 해당되는 것은, x번에 해당되는 것은 확률 얼마로? 8분의 3으로 x번 일어나고, 자, 나머지의 확률 얼마가? 8분의 5가 3-x. 이렇게 식으로 세울 수 있냐, 없냐? 이런 함수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었던 적이 있어. 그럼 이 질량 함수에 대한 x가 모든 이 x의 정의역을 다 대입하면 합은 항상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잖아. 이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나타내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자, 이것도 확률 질량 함수로 한번 나타내보면 몇 번을 던지는데? 6번 던지는데. 자, 그 중에서 몇 번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x번이 몇 번의 확률로? 3분의 1의 확률로 x번 일어나고 나머지가 얼마의 확률로? 이렇게 일어난다가 원하는 확률 질량 함수야, 이렇게. 그래서 1 놓고 2 놓고 3 놓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알았지? 합은 항상 1이고. 내가 너무 빡빡하고 나가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럼 이거 확률 질량 함수를 말하는 거고. 자, 2번은 뭘 말하는 거야? x가 얼마일 때? 4일 때. 그럼 실제로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라는 거야? 4. 6c4에 3분의 1에 4제곱에 3분의 2에 몇 제곱? 2제곱. 이거 계산을 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러고, 자, 야, 개념 체크 3번까지 하고, 자, 한 5분만 쉬자. 자, 봐봐. 3번. 개념 체크 3번. 자, 3번. 자, 5분만 쉽시다. 자, 여기 보면, 자, B가, 자, 시행이 얼마가 됐어요? 1번에서. 360번에 시행을 하는데, 확률이 얼마로 고정이야? 2분의 1로 독립시행으로 고정인 거야. 그때 이 x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보면 얼마야? np 180. 자, vx를 구하면 얼마야? npq 90. 왜? 36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90 이렇게 나오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시그마 x는 얼마야? 루트 90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오케이? 좋아. 2번까지. 자, 2번까지 조금만 쉽시다. 자, 2번. 자, 안 돼. 쉬면 안 된가? 아야, 좀만 쉽게 했는데 말을 괜히 꺼냈어. 쉰다고 약속했으니까 쉽게. 오.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됐대. 자, 그럼 평균은 얼마야? np 12. 자, vx는 npq 얼마? 여기다 4분의 3 곱하니까 9. 시그마는 얼마야? 3. 오케이. 그래서 방금까지 뭐 했어? 이항 분포까지 했어. 방금. 이산 확률을 통해서 이항 분포까지. 언제 일어난다? 독립시행 확률일 때 일어난다. 알았습니까? 하나, 둘, 셋. 오늘 어디까지 나갈 것이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106페이지까지야. 아니, 상황 봐서 일단 106페이지까지를. 우리가 항상 목표는 서울대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래 안 그래? 태영이 저 목표가 뭐야? 크게 가져야지. 서울대나 해 빨리. 그런 것처럼 나의 목표도 항상 이제 크게 잡은 거야. 그래서 어디 106페이지까지 까지 하고 싶다. I wish. 우와. I want. 그다음에 또 아이씨 단어 모르겠다. 옛날 많이 하는. I wish랑 want밖에 모르겠다. 자, 이제 또 독립시행 우리 방금 했던 이항 분포에 대한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오늘 좀 어려운 건 정규 분포야. 그거 해볼게. 자, 어디냐? 이제 이거. 자, 91페이지에 필수 8번. 자, 필수 8번 봐보세요. 자, 91페이지에 필수 8번. 자, 어떤 주사를 맞는 한글로 어떻게 읽어야 되냐? 맞은
맞은 환자가 완치될 확률이 얼마야?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이야. 근데 물어보는 X는 완치된 환자를 물어보고 있어? 완치 안 된 환자를 물어보고 있어? 완치된 예를 물어보지. 그럼 완치된 게 P야?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완치되지 않은 예에 대한 문의가 왔어. 그럼 P는 뭐라 그래야 돼? 3분의 2라 그래야 돼. 근데 X가 봤더니 X가 완치된 환자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P가 3분의 1이야. 좋아? 자, 근데 5명한테 지금 주사를 놓는 거지. 그러면 몇 번의 시행을 하는 거야? 5번의 시행을 하는데 매번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인 거야. 자, 그럼 이하 분포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좋아. 자, 근데 그래서 1번 끝. 5번의 시행을 하는데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씩. 자, 2번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여라. 자, 그럼 이거 뭐야? 몇 번? 5번 중에서 X번에 해당되는 게 일어난 거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보자. 자, 일어날 확률이 얼마니까? 3분의 1이 X번 일어났어. 자,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가 5 빼기 X만큼 일어나겠지? 그렇게 해서 함수니까 fx 이렇게 잡아내자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지. 알았습니까? 독립시행 확률 이렇게 계산했었어요. 3번. 자, 4명 이상의 환자가 완치될 확률이요. 자, 4명 이상이라는 건 X가 뭐일 때랑 4일 때랑 또 5일 때를 각각 계산한 다음에 더하란 뜻이야. 그렇지? 자, 한번 계산해보자. 귀찮아하지 말고. 나한테 하는 소리야. 자, 귀찮아하지 말고. 자, X에다 뭘 넣어? 자, 안 귀찮다 하면서 계산하면 돼요. 자, 여기는 뭘 넣어? 5. 안 귀찮다 하고 있어. 그럼 이제 위에 거 계산하고 아래 거 계산하면 뭐 하면 돼? 둘이를 더하면 되지. 그럼 선생님 암산이 빠르잖아. 자, 계산해볼게. 그럼 뭐 얼마 분의? 244분의 얼마야? 10. 그 다음에 244분의 1. 답은 얼마다? 243분의 1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각각에 해당되는 X값을 대입한 다음에 더하면 되지. 확률이란 이렇게 하면 돼. 됐어? 오케이? 너무 암산이 빨라서 당황했겠지만 네, 넘어갈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필수 9번. 필수 9번 해보자. 이항분포 B가 16과 P를 따른데 오랜만에 또 다시 해석해볼까?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항분포라는 건 독립시행 확률에서 일어나니까 매번 시행할 때마다 P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걸 몇 번 할 거야? 16번 할 거야. 자, 그거에 대한 확률을 계산했더니 이거래. 자, 이거 계산 어떻게? NP지. NP가 얼마? 16P. 아, 네네. 맞냐? 아, 맞지? 잠깐만. 맞잖아. 맞아. P는 얼마? 4분의 1. 4분의 1이지? 좋아. 그럼 VX 어떻게 구해? NP, Q. N 16, P 4분의 1, Q 4분의 3. 답은 3. 계산할 수 있다고. 오케이? 자, 이거를 한 방에 계산하는 건 없고 어디서 나와? 분사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지. 자, 그럼 이거 VX는 어떻게 더 계산할 수 있어? 이거 2에 이거 빼기, 자, 평균의 제곱이니까 평균이 4인데 쓰긴 쓰자. 자, 평균 자체의 제곱 이렇게 분산 계산할 수 있다 그랬었어? 자, 근데 VX 계산해봤더니 이게 얼마야? 3. 맞지? 이거는 이제 그대로 쓰자. 2의 X의 제곱 빼기, 자, 평균의 제곱이 4의 제곱 얼마야? 답은 얼마? 오케이. 할 수 있죠? 끝. 넘어갈게. 알았죠? 이항 분포인지 하면 NP, NPQ 그건 너무 쉬우니까. 필수 10번. 자, 문제 읽어보자. 필수 10번. 흰 공이 6개,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 총 공은 9개가 들어있는데 주머니에 1개씩 딱 꺼낸 다음에 색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겠대. 왜 집어넣어? 복원 추출하려고. 그럼 확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걸 몇 번 해? 180번 해. 180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원하는 건 뭐야? X가 뭐가 나올 횟수야? 그럼 흰 공이 나올 횟수니까 P를 잡을 때도 무슨 확률로 봐야 돼? 흰 공이 나올 확률로 잡아야 돼. 만약에 이 문제가 검은 공이 나올 확률로 잡으라 했으면 P가 바뀌어. 그럼 P가 여기 얼마야? 3분의 2. 그렇냐? 3분의 2. 그럼 자, 이항분포 B는 몇 번을 하는데? 180번 하는데 3분의 2만큼씩 180번 하겠다.
이렇게 이항분포를 자원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건 가볍잖아. NP 계산하면 얼마야? 120 NPQ 3분의 1 곱하면 얼마? 40 끝. 그래서 120, 40 이렇게 하면 된다. 알았지요? 오케이. 우리 방금 뭐가 했어? 이항분포에서 이항분포. 뭘 통해서? 이산확률 변수를 통해서. 독립시행 확률에서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항분포로 지금 간 거야 우리가. 자, 이제 정규분포 갑니다. 자, 97페이지에 정규분포를 가겠는데, 자,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야, 내가 선생님이 이거 잠깐 필기하는 동안 여러분은 98페이지, 99페이지를 잠깐 복습해서 읽고 있어. 많이 안 걸리니. 네? 그 다음에 이거, 우리 했었어. 실쪽이요. 아. 정규분포. 자, 좀 뭐냐면 봐봐. 99페이지 우리 지난번 했거든? 네. 그리고 우리가 101페이지 지금 들어갈 거거든? 네. 근데 101페이지 설명하기 전에 이제 필기 몇 개만 할 거니까 어차피 연결된 내용이니까 98페이지, 99페이지 잠깐만 읽고 있으라고. 아, 오케이? 이거 보면서 해. 이거. 컴퓨터로 하고 싶지만 선생님 수작업이 이것도 보면서 해. 정규분포 설명할 때 이걸 보면서 설명. 이것도 설명해. 읽고 있어봐.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 합의 항성 얼마였어요? 1. 확률이라는 건 넓이로 해석한다 했지? 그걸 통해서 정규분포 할 거야, 지금부터. 갖고 있고, 녹화는 잘 되고 있나?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태영이 받았나? 잠깐만 읽고 있어 보세요. 이제 필기할게요. 문제도 풀어보려면 다시 풀어보고 있어. 어차피 다 연결된 내용이야.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연결된 내용이야. 자, 윤미도.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1분 정도 필기만 할게. 자, 얼른 하고 있어. 읽고 있어. 자, 정규분포가 이거 지우지 말까? 이거는 비교하니까 지우지 말자. 자, 이제 여기만 지워서 여기다가 이제 필기를 할게. 할까? 야, 하다가 또 적게. 아이고, 또 너무 다운되니까. 자, 해봅시다. 자, 이제 정규분포, 이렇게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 좀 어려우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줘. 자, 보자. 방금 전에 이항분포 끝났어요? 이산 확률 변수를 통해서 시행의 반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 정규분포가 나온다 했어요? 자, 연속 확률 변수가 뭐였어? 하나하나 셀 수가 없으니까 확률을 뭐로 계산하자? 확률이 넓이다. 넓이 합은 얼마다? 1이다. 그게 연속 확률 변수였었어. 그래서 이루는 모든 넓이 합은 항상 얼마다? 1이다. 자, 좋아. 그런데 자, 정규분포 밀도 함수라는 게 있는데, 자, 수학자들이 열심히 계산한 값인데 알 필요는 없어. 근데 설명을 할 때 아예 안 하면 섭하니까. 자, 봐봐. 이 책 봐봐. 101페이지에 정규분포를 보면 이런 fx에 대한 이상하게 생긴 식이 하나 있다. 봐봐. 이상하게 생긴 식이 하나 보이죠? 이상하게 생긴 식이 하나 보여. 자, 이 식이 뭔지는 내가 아직 우리가 정확히 이 식이 뭔지는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알아야 될 걸 몇 개를 봐보자. 자, 봐봐. 다음과 같이 fx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이것을 정규분포라 하고, 그런가 보다. 일단 고개만 끄덕여. 그런가 보다. 자, 그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데 어떤 그래프의 그림이 나오냐? 이렇게 나와. 종 모양이야, 종 모양. 종 모양. 그러니까 종이 뭐야? 땡 치는 거 있잖아. 땡 치는 종이 이렇게 종 양쪽을 딱 잡고 이렇게 딱 옆으로 펼치면 이런 그림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나오지? 나와? 사실 이거 점근선이야, x축이. 이거 x축인데 점근선이야?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끝없이 이렇게, 끝없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때 이 안쪽에 있는 넓이합은 항상 얼마야? 1. 자, 근데 이 가운데, 종 모양의 정확히 가운데가 평균이야, 평균 m. 자, 봐봐. 다음과 같은 fx에 대한 함수의 그림을 그렸더니 다음과 같더래. 그러더래?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봐보자. 사실 이 식에 대한 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 세 가지가 중요해. 잘 봐봐. 일단 이거 해석할 때 있어서 fx 앞에 있는 이 값 보이지? 이상하게 생겼어. 봐봐.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이야. 야,
여기서 음수가 나올 수 있냐 없냐? 앞에 있는 값은 무조건 다 양수야. 이거 무조건 다 양수야. 양수. 아, 무리수 2 모르겠구나. 자, 우리가 이제 너네들 선배는 무리수 2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너네들은 이제 공부 안 한 친구도 많겠다. 이거 미적분 2 하면은 나와. 2.7 정도 되는 숫자야. 2.7. 2.71 정도 되는 숫자야. 수학적인 약속이야. 알았지? 이것도 양수야, 양수. 에? 양수의 어떤 제곱이야? 자, 이 양수의 어떤 제곱에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에? 그리고 잘 봐봐. x-m의 제곱이네. 야, x-m의 제곱이라는 건 y는 x-m의 제곱이라는 건 어디에 대칭이? y는 x는 m에 대칭하냐 안 하냐? 아, 무슨 말인지 지금 아까?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1, 2, 3인데. 자, x-m의 제곱은 m을 경계로 아래로 볼록한 이치 함수니까 x는 m을 경계로 대칭하는 그림이 그려지냐 안 그려지냐? 그려져. 자, 이 식을 통해서 아마 그림은 항상 m을 경계로 양쪽이 대칭하게 그림이 그려지겠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 알았지? 뭐 너네들 2학년, 3학년 되면 더 앞으로 더 가능할 거야. 그래서 자, 이 그림 자체는 x는 m에 어쩐다? 대칭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일단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 식은 기억하지 못하도 정규 분포는 항상 x는 m을 경계로 양쪽이 동일하다. 자, 근데 여기 합은 얼마야? 1이니까 이쪽은 넓이 합이 얼마겠어? 그렇지, 0.5. 이쪽은 0.5. m을 경계로 0.5, 0.5야 일단. 오케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죠. 자, 두 번째. 자, x는 m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자, 당연하다. 잘 봐봐. x-m의 제곱일 때 마이너스 앞에 붙으면 어디서 최대냐? 요거의 최대는 어디서 나와? x는 m에서 최대값 나와. 자, 위로 볼록이잖아. 위로 볼록. 자, 위로 볼록. x가 m일 때가 위로 볼록일 때 꼭지점이 나오지? 그러니까 x가 m일 때 x가 m일 때 이 값이 최대가 나와. 그럼 이것도 최대가 나오고 전체가 다 최대가 나와. 다 양수니까. 알았어? 자, 이거 중요한 건 아니야.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 그림은 m이 얼마일 때 최대다? x일 때 최대다.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무슨 말이냐? m이 x일 때 가장 y 값이 최대가 나온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또 세 번째. 자, 선생님이 이거 강조했지. 뭘 강조했어? y는 fx와 x축이 이루는 넓이의 합은 항상 얼마야? 1이다. 좋아.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야. 자, 정규분포 이제 일단 끝. 자, 기억할 거. 정규분포라는 게 있어. 수학자들이 계산한 거요. 아, 그런가 보다. 자, 그건 아름다운 종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 그런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m의 대칭해. 즉, 평균의 대칭해. 평균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져. 자, 그 다음에 항상 확률의 합은 1이니까 오른쪽은 얼마고? 0.5고 왼쪽도 0.5야.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가 뭐냐? 시그마. 자, 이제 봐봐. 이제 이거 읽어보자. 세 개의 그림을 그렸어, 선생님이. 다 세 개 다 정규분포야. 자, 노란색도 정규분포, 빨간색도 정규분포, 파란색도 정규분포야. 그러면은 노란색의 넓이 합도 1, 파란색도 1, 빨간색도 1이야. 전부 다 1이지. 근데 전부 다 평균은 m으로 도움이 되지. 이 정관값은 m이야. 자, 그때 자, 분산. 시그마라는 건 분산이 크면 시그마가 크냐 안 크냐? 당연하지. 루트 씌울 건데. 자, 분산이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자, 분산이 크다. 자, 평균에 몰려 있다는 거야? 평균에서 멀리 많이 있다는 거야? 자, 그것도 좀 헷갈린단 말이야. 잘 봐봐. 분산이 크다는 건 평균에 모여 있지 않다는 거야. 자, 여기다 쓸게. 시그마가 크다는 것은 분산이 크다는 뜻이고, 그 말인 즉슨 평균에 모여 있지 않다는 거야. 모여 있지 않다. 평균에. 자, 이거 쓰는 게 당연한 건데 쓰는 이유가 있어. 헷갈리니까요. 자, 분산이 크다. 분산이 크다는 건 평균에 모여 있지 않은 거야. 그럼 노란색을 선생님이 시그마 1이라 할게.
자,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했어요. 자, 그러면은, 시그마 1, 2, 3이 다음과 같은 크기일 때, 누가 제일 크냐? 시그마 3이 제일 크지. 그럼 시그마 3이 어떤 놈 이겼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중에 뭐겠어? 시그마 3이. 파란색이어야 돼. 자,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나? 자, 세 가지 그림 중에서 시그마 3은 파란색이어야 돼. 자, 빨간색이 시그마 2 해야 돼. 알았지? 이거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이 시그마 1이어야 돼. 여기까지 비교할 수 있겠지? 자, 분산이 크다는 말은 평균에 모여있지 않다는 거야. 예? 자, 분산이 작다는 건 무슨 뜻이야? 평균에 모여있다지.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헷갈리는 게 있어요. 평균에 모여있다.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이걸 물어볼게. 자, 땅이랑 헷갈리면 안 돼. 자, 골고루 퍼져있다. 골고루. 고르게 퍼져있다. 자, 고르게 퍼져있다는 건 노란색이 고르게 퍼져있냐, 파란색이 고르게 퍼져있냐? 파란색을 할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고. 고르게 퍼져있다는 건 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파란색이잖아. 이건 뾰족하잖아, 노란색이. 근데 고르게 퍼졌다는 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평균에 모여있으면 그걸 고르게 퍼졌다고 말을 해. 무슨 말이야?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수학시험을 냈어. 근데 평균이 50점이랄게. 50점이 거의 100명이야. 그 나머지는 이제 점점 작아져. 100점은 한 명밖에 없고 0점도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그 시험이 고른 시험이냐 아니면 자 50점이 한 20명이고 100점도 한 20명이고 저기 빵점도 20명이야. 그런 게 파란색 그림이라는 거야. 그럼 평균에 모여있는 게 고른 거야?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게 고른 거야? 평균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노란색이 가장 고르다고 표현한다고. 확통에서의 언어를 표현할 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것은 뾰족한 놈 말한다고. 뾰족한 놈. 알았어? 그래서 평균에 모여있다가 고르다야. 고르다. 자,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땅이면 파란색이 펑퍼짐한 땅이니까 고를 것 같잖아. 근데 아니야. 평균에 모여있는 놈이 고르다고 해. 알았지? 고르다고 해. 자, 그 다음에 자, 시그마 값이 크다는 게 또 무슨 말일까? 시그마가 크다는 말이 뭐야? 시그마가 클수록 어째? 펑퍼짐하고 시그마가 작을수록 어째? 뾰족하지. 자,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할게. 자, 시그마가 크다는 거는 높이가 낮다. 이 높이가 가장 낮잖아. 맞지? 자, 시그마가 작다는 건 높이가 높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자, 같은 정규분포에서 m이 같더라도 시그마가 클수록 높이가 낮고 시그마가 작을수록 높이가 높게 나와. 자, 그래서 이거를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이거를 펑퍼짐한 종 그렇게. 펑퍼짐한 종. 펑퍼짐하다고 책에도 나올 거야. 펑퍼짐한 종 뭐야? 이건 뾰족한 종이야. 뾰족한 종. 종은 종인데 시그마가 작을수록 뾰족한 종 모양이 나온다고. 노란색처럼. 여기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지. 에? 받아들였어,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고르다는 건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고르다는 건 평균에 모여있는 거니까 지금 어떤 게 고른 놈이요? 요거 시그마 1이 고른 놈이다. 이제 고르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에? 좋아. 자, 그러면 x축과 이루는 자, 이것도 보자. 선생님이 그 앞에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항상 함수에서의 넓이가 확률이라 했으니까 자, 이루는 넓이가 확률이니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있고 자, 평균이 여기가 m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대칭한 종이 있을 때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거야. 뭐냐? 자,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x가 m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한 물음을 만났어. m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자, 그러면 x가 m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이 노란색의 넓이지. 이 노란색의 넓이야. 노란색 넓이야. 얼마냐? 0.5. 2분의 1. 표현할 수 있지? 자, 평균보다 큰 x값들의 넓이의 합은 항상 0.5잖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만약에 이런 물음을 만났어. 자, x가 어떠한 a보다는 저기 크고
크거나 같고, 자, B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걸 표현할 때는,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써볼까? 자, 파란색. 자, 여기가 뭐 A가 있고, 여기가 뭐 B라고 해볼게. 그럼 이때 이 안쪽의 넓이를 말하지. 저거 넓이를 말한다고. 파란색의 넓이를 말한다고. 파란색의 넓이를 계산한 게 이놈의 확률이야. X가 A랑 B 사이인 놈의 확률을 계산할 때는 저 파란색의 넓이를 의미한다고. 알았습니까? 오케이? 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당연하지만 이런 것도 되지. 자, 대칭함으로 자, P는 안 보일까? P는 M 마이너스 이것부터 하자. M보다는 크거나 같고 M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뭐 B보다는 작거나 같은 놈의 확률이라는 것은 자, 어디를 말하냐면 여기를 말하고 있네. M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거나 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말하고 있지. 이건 당연하게도 뭐랑 같냐면 마이너스 B보다는 크거나 같고 M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당연히 같은 것 같아. 당연히 같지. 대칭하잖아. 여기가 B면 여기가 마이너스 B라고 해봐. 그럼 마이너스 B부터 M까지의 넓이랑 M부터 B까지의 넓이는 당연히 같은 것 같아. 같지? 대칭함으로.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잖아 우리가. M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같으니까 이건 당연히 같은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좋아. 뭐 여기까지 하고 자, 잘 봐. 자, 또 해볼게. 자, 봐봐. 자, 다음과 같이 여기까지 지금 왔어. 넓이 자체가 확률이다까지 왔어. 자, 그때 잘 봐. 우리가 이항 분포를 표현할 때 있어서 이항 분포를 표현할 때 있어서 B를 사용했지. B. 자, 그런 것처럼 정규 분포를 지금 사용하는 문자도 하나 약속이 있어. 자, B하고 NP 할 때 N 시행 횟수를 말하고 P가 일어날 확률을 말했지. 자, 다음과 같이 정규 분포에 대한 표현도 있는데 정규 분포는 N이라고 해. N. 자, 어떠한 정규 분포에서 평균이 M이잖아. 이런 정규 분포의 모양을 그리는 그림을 이루는 정규 분포는 자, 정규 분포의 평균이 M이고 평균이 M이고 M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자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자 이것이 정규 분포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N 자 정규 분포의 표현은 대문자 N이야. 자 N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이건 정규 분포구나. 정규 분포니까 뭐야? M을 경계로 양쪽에 펼쳐지는 종모양이겠구나. 넓이합은 1이겠구나. 자, N으로 시작하는데 앞에 M을 써주고 뒤에 시그마의 제곱을 써줘. 시그마의 제곱을 계산하지 말고 그냥 시그마의 제곱으로 진짜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7이야. 자, 표준 편차가 2야. 그럼 이 정규 분포에 대한 표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N, 7, 2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이걸 만났어. N, 7, 2의 제곱 그러면은 이걸 보고 이거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근데 평균은 뭐이면서 7이면서 동시에 표준 편차는 얼마인? 2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라는 수학적인 약속을 알면 돼. 자, 근데 이런 걸 왜 배우냐? 그런 생각이 들지 지금 문득. 이딴 거 왜 배우냐? 나 지금 살기도 팍팍하고 지금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걸 왜 배우고 있냐는 게 고민스럽지. 자,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잘 봐봐. 이게 많이 쓰여. 어디서 쓰이냐면 이런 데 쓰인다고 한번 해볼게. 나 일단은 설명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수학 평균이 다르지? 뭐 대성 같은 경우는 30점대가 나오기도 했었나? 뭐 저기 살레시오 요거 재작년 때 뭐냐 20점대가 평균이 나오기도 23점 나오던데 수학 평균이 23점이 나오기도 하던데 고2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 수학 평균이 좀 높으면 몇 점까지 나와? 뭐 한 50점 중반까지 나오면 한 이 정도 나오면은 좀 쉽게 나온 거지. 고등학교가. 자, 어떤 고등학교는 23점의 평균을 갖는 고등학교가 있어. 거기서 30점 받은 학생이 잘한 놈이냐,
자, 55점이 평균인데 60점 받은 학생이 잘하는 학생이냐? 아, 그러면 좀 이거 좀 64점. 자, 헷갈리게 할게. 자, 55점 중에서 64점 받은 학생이 잘한 친구냐? 얘가 잘한 친구냐? 이 나뉘어야지. 대학 입장에서 생각해봐. 야, 내신을 비교할 거야.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받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받았어. 자, 그럼 대학은 누가 더 뛰어나다고 판단해야 돼? 판단이 안 돼. 판단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뭐가 달라? 평균이 달라. 에? 뭔 말인지 알았어? 자, 평균이 다른 두 자료가 있어. 평균이 다른 두 자료는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래서 평균을 맞춰줄 거야, 지금부터. 분산도 맞춰줄 거야. 그러면 누가 더 잘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 그렇게 모두 계산하고, 수능 점수도 그렇게 계산할 거야. 모두 다. 이게 많이 쓰인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이 정규분포에서, 자, 두 자료를, 자, 합칠게. 자, 두 정규분포를 합칠 거야. 왜? 두 자료를 비교하려고. 누가 더 잘했는지. 자, 그래서 이제 가보자. 자, 이제 정규분포 두 개가 나왔어. 자,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표준 정규분포야. 표준 정규분포. 이거 표준 정규분포로 같이 통일시켜주겠다는 거야. 알았지? 자, 두 자료가 있는데 하나는 읽어보자. 평균은 5이자 표준 편차는 3인 한 놈이 있어. 자, 이놈이 요 빨간색으로 할게. 자, 요 빨간색이 요 놈이야. 자, 평균은 5고 3이니까 좀 뾰족하지? 당연히 좀 더 뾰족해야 돼. 왜? 4보다는 뾰족해야 돼. 자, 하나 이거 노란색으로 할게. 자, 이번에는 평균은 마이너스 10이고 표준 편차는 4인 놈이 있어. 이것도 종 모양이야. 자, 이렇게 있어. 자, 그때 자, 점수를 몇 점 맞았냐면, 자, 몇 점 맞았냐. 자, 한 친구는 여기 마이너스 12가 평균인데 마이너스 13점 받았어. 누가?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점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야. 여기는 뭐 감점을 받은 수학 시험인가 시험이었나 보지? 자, 이거는 평균이 5인데 저기 4점을 받았어. 누가? 알았지? 자, 그러면 이 두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두 자료의 평균을 묶어줄 거야. 합쳐줄 거라고. 자, 분산도 맞춰줄 거야. 근데 뭘로 맞춰줄 거냐? 둘 다, 자, 지금 어떻게 돼? 두 자료를 비교하는데 뭐도 달라? 평균도 다르지? 평균 다름. 뭐도 달라? 표준 편차도 다르지? 자, 맞춰줄 거야. 뭘로 통일시켜줄 거냐? 자, 이걸로 통일시켜줄 거야. 0, 1. 1의 제곱? 무슨 말이야? 평균은 다 뭘로 맞춰주겠다는 거야? 0으로. 자, 이 자료도 평균 0으로, 이 자료도 평균 0으로 맞춰주겠다. 자, 표준 편차는 다 1로 통일시켜주겠다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노란색과 빨간색이 다 한 자료로 모여, 이렇게. 자, 이렇게 했는데, 자, 평균은 이제 얼마야, 이제? 0으로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노란색도 요렇게 생기고, 모두. 파란색도 요렇게 똑같이 딱 생기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 맞춰줬어. 자, 그 맞춰주는 작업을 뭐라 그러냐? 표준화라 그래, 표준화. 자, 이걸 표준화라 그래, 표준화. 자, 다르니까 같게 하는 행위 표현이 좀 그런가? 수학적이지 않나? 같게 만들어준 행위를 표준화라 그래, 표준화. 자료를 표준화해. 그러면 다음과 같은 표준 정규 분포가 나와. 이걸 표준 정규 분포라 불러.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자,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야. 오케이? 자, 표준화는 공식에 대해서는 또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증명해줄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 자, 표준화에 대한 건 이렇게, 자,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표준화에 대한 공식 Z라고 바꿔. 자, X가 원래는 X였어. 이런 것들이 다 X였단 말이야. 이때는 다 이거 X 값들이야. 이거 X.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게 Z로 바뀐다고 표현해. Z로. 자, Z로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어. 시그마분의 X-M. 자, 외워보려. 자, 표준화 공식은 다음과 같아. Z는 시그마분의 X-M이야.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노란색 자료도 시그마분의 X-M. 또 누구도 빨간색도 시그마분의 X-M으로 바꿔보면, 자, 바꿔보자. 노란색을 바꿔보자. 자, Z는 여기서 지금 시그마가 얼마야? 노란색이 어떤 놈이냐? 요 놈이 지금 노란색이야?
지금 이거 노란색, 이걸 노란색으로 표현했어, 지금. 자, 그럼 시그마가 얼마야, 여기서는? 4분의. 자, x라는 거는, 일단 놔둘게. 자, x 마이너스. 자, 평균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지. 그럼 마이너스 10이면 여기 플러스 11로 이렇게 바뀌어. 자, 노란색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이 그림으로 바뀌었어. 자,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빨간색은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뀌어? 자, 빨간색은 Z가 요 놈이지. 자, 요 놈의 요 놈의 전기부포를 표준 전기부포로 바꾸는 식은 뭐야?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자, 이 식으로 바뀌어. 얘는 이 식, 얘는 이 식이야. 자, 실제로 x 값을 집어넣어. 대입해보자는 거야. 자, 여기다가 뭘 대입해? 여기다가는 우리 몇 점 맞았어, 이 친구? 마이너스 13점 받았어, 얘는. 자, 얘는 몇 점 받았어, 이 친구는? 4점 받았지. 계산해보는 거야. 자,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와? 마이너스 뭐 4분의 1 나오지? 이 값 자체 맞아? 노란색으로 표현할까 그랬나? 자, 이 값은 계산해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0을 경계로 둘 다 왼쪽에 있는데 누가 더 잘했어? 이가 좀 더 큰 값이네.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1이 좀 더 큰 값이잖아. 맞잖아? 맞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그것보다 좀 더 작은 게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누가 더 잘했어? 얘가 더 잘한 놈이야. 이 노란색 친구가 더 잘했다고. 점수는 낮지만 노란색 친구가 더 잘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정규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일단 일정하게 맞춰주고 그 자료를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맞춰준 다음에 자, 수능 때도 생각해봐. 너네들은 아니지만 너네들 선배들은 예를 들어서 과탐을 선택하는데 누구는 생지 선택하는데 누구는 물리랑 화학 선택하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 그러면 누가 더 잘했는지를 이걸로 판단하면 되지. 이걸로 다 계산하는 거야.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나 수능 같은 거 점수 나오면은 막 그래서 막 표준 점수 나오고 난리가 아니지 막. 맞춰주려고? 그래서 지금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쓰이는 데가 많다는 거야. 알았지요? 자, 그렇고 그래서 누가 더 잘했냐? 이 노란색이 더 잘했다는 것이고 딱 하나만 더 설명하고 문제를 딱 풀면은 일단 오늘은 그래서 토요일 날 여기까지 테스트를 봅니다. 알았죠? 왜 갑자기 표정 어두워지지? 왜 갑자기 표정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거 이거를 표준화하는 거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다음과 같은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거기다 A를 들여놨지. 자, 철수랑 민수냐? 저기 철이랑 그거 하나만 다시 또 연습해. 자, 두 개의 자료가 있어. 엄매. 자, 민수는 A 고등학교에서 자, 평균이 60점인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20점인데 거기서 몇 점 받았어? 그 얘는 70점 받았어. 자, 누구는? 자, 철이는 B 고등학교야. B 고등학교. 자, 평균은 얼마고? 50점이고 뭐는? 시그마는 5인 시험에서 몇 점 받았어? 55점 받았어. 자, 누가 더 잘했나? 누가 더 잘했는가? 자, 일단 그림을 또 그려보자. 자, 그림을 그려보는데 자, 한 놈은 평균이 60점짜리의 종이고 한 놈은 평균이 50점짜리의 종이야. 자, 이거 노란색으로 하고 이거를 파란색으로 하고 자, 누구를? 얘를 노란색으로. 자, 철이를 노란색으로 갈게. 자, 철이를 노란색 공을 노란색으로 하고 요 놈을 파란색으로 할게. 자, 민수는 파란색으로 해볼게. 자, 누가 더 뾰족해? 철이가 더 뾰족해야지. 시그마가 작을수록 뾰족한 종이었어. 그럼 뾰족한 종을 50에 딱 맞대어서 그림을 딱 그려 이렇게. 자, 이 노란색의 넓이 합은 항상 1이야. 자, 파란색은 이보다는 좀 더 펑퍼짐하게 그림을 그리는데 평균은 60점에 이렇게 펑퍼짐해. 이거 야, 이거 대칭이 아니지. 대칭해야 돼. 이렇게. 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철이네. 자, 노란색으로 그림이 그려진 민수네. 자, 근데 민수는 거기서 몇 점 맞았어? 민수는 저기 60점보다 조금 더 받았네. 나이스. 민수 여기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민수는. 자, 누구는? 철이는 얘도 평균보다 좀 더 맞았지? 아, 아니냐? 지금 나 잘못했냐? 민수 요놈. 철이는 한 요 정도.
자, 둘 다 평균보다 잘한 거는 사실. 오케이? 자, 근데 이걸 표준화를 통해서 이 자료를 맞춰준다고. 자, 표준화를 통해서 이 둘 다 그림을 어디로 맞춰줘? 평균 어디로 맞춰줘? 0으로. 표준 편차는 어디로 맞춰줘? 1로. 두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 돼버렸어, 이제. 완벽하게 똑같은 그림이 돼. 이렇게. 자, 그 과정을 표준화라 그러고, 표준화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했어요.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자, 근데 철인에는 시그마가 얼마짜리야? 5짜리. 자, 철인에는 평균이 얼마짜리야? 50짜리. 이렇게 Z로 바뀌면서 Z에 대한 그림은 다음과 같이 그려졌어. 자, 누구? 저기 민순에는 Z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민수는 저기 20분의 X 마이너스 얼마? 60. 이걸 통해서 이 그림으로 접근한 거야. 자, 그때 자, 누구? 민수는 몇 점 맞았어? 아니구나. 철이부터 가자. 철이 몇 점 맞았어? 55점 받았지. 그럼 이거 얼마야, 숫자로? 1이야, 1. 얘 1이야. 실제로 1이야. 1에 위치했어, 1에. 자, 민수는 여기다 점수 넣어봐. 민수 몇 점 맞았어? 70점 맞았냐? 70점. 이거 얼마야? 2분의 1이지. 0.5지. 0.5잖아. 그러면 어디야? 이쯤에 지금 누가 있어? 저기 누구야? 저기. 민수가 쳤어? 문제 잘못 만들었어? 왜 안 웃어? 선생님 민수인지 몰라? 나 민수. 자, 여기가 얼마야? 철이가 더 잘했다는 거야. 알았어? 철이가 더 잘 본 시험이야. 이걸로 표준화를 해서 맞춰주겠다는 거야. 알았지요? 그래서 이거의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바뀐 거야? n은 0, 1. 여기서는 어떻게? 민수는 어디서 출발했어? 철이는 어디서 출발했어? 자, 민수는 평균이 얼마짜리? 60짜리에 시그마가 얼마짜리였어? 이렇게 됐던 정규분포가 이렇게 맞춰진 거고. 자, 누구? 철이는 허리 없다. 50짜리에 5의 제곱 이렇게 된 거라고. 오케이? 자, 좋아. 이제 찐찐막. 자, 필수 잠깐만, 또 나의 계획보다는 지금 또 좋아. 그래서 말입니다. 어디까지 할까? 필수 3까지는 해야 되겠네. 하자.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됐어. 자,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내가 차마 못 넘어가서 103페이지의 개념 체크를 조금만 건들게. 자, 103페이지의 개념 체크. 자, 이거 지운다. 자, 다음과 같은 걸 통해서 한다. 이거 지우고 저건 남겨놓고. 자, 이거 지운다. 자, 필수 3문까지 하고 싶었는데 못 하겠는데, 이거. 속상하다. 자, 103. 자, 체크 1번. 1번. 자, 다음과 같은 평균과 분산이 다음과 같을 때 정규분포를 기호로 나타내라. 야, 이거 개 간단하다는 거야.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면 앞에 뭘 써? 평균수인데 평균이 얼마래? 8. 자, 여기는 시그마 제곱이잖아. 근데 분산이 얼마래? 4. 그럼 여기서 어떻게 써? 2의 제곱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럼 이거 정규분포구나. 이렇게 하라고. 무슨 말인지 오케이? 2번. 자, 정규분포. 자, 평균 얼마? 마10. 자, 분산이 25니까 표준 편차는 얼마? 5. 이렇게. 됐죠? 2번. 자, n이라는 게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자, 2번 갑시다. n이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더래. 그려. 어쩔 수 없어. 난 그릴 거야. 자, 처음 공부할 때는 항상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 n. 야, 딱 한 번만 선생님 그거 봐보자. 녹화 잘 되고 있냐? 자, 근데 뭐라고 나왔어? 자, p의 n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자, 뭐보다는 작거나 같대? n 플러스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대. 자, 확률이라는 건 넓이라고 그랬어. 넓이. 그럼 넓이로 표현해보자. 자,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가 시그마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그마야. n 플러스 시그마까지. n 플러스 시그마. 여기 n 플러스 시그마. 여기 시그마만큼 오른쪽으로 온 거야. 자, 그것을 뭘로 표현하지? a래. 여기 넓이가 a인 거야, 지금. 여기 넓이가 a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자. 이건 a고. 자, p. n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 m에다가 이번엔 뭐야?
이 시그마, 이 시그마. 이거는 뭐래? B래.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할게. 자, 봐봐. 여기서부터 시그마까지 떨어진 건 A인데, 여기서 이 시그마까지 떨어진 건 어디야? 이게 B지. 이게 B잖아. 둘이 더해서 비워야 되잖아. 그럼 이쪽만 표현하는 식은 뭐야? 그렇지. 좋아. B-A. 좋았어. B-A. 좋습니다. 좋아. 잘 따라오고 있다는, 나 너무 지금 힘을 받았어. 자, 이렇게 됐어. 자, 문제를 봐. 1번. 뭘 물어봤냐? 자, 확률인데, M에서 뭘 빼래? 시그마를 빼고, 자, 어디까지래? M까지. 야, 그럼 이거 대칭하니까. 뭐랑 같아? A지. 뭔 말인지 알겠어? 마이너스 시그마니까, 왼쪽이니까 A지. A인 거 알겠지? 대칭하잖아. A야. 자, 그 다음에 2번. X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 M 플러스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자, M 플러스 시그마 어디 위치했어? 여기지. 자, 여기서 오른쪽의 넓이를 다 더하래. 그럼 여기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M을 경계로 오른쪽은 항상 얼마야? 0.5잖아. 거기서 뭐만 걷어내면 돼? A. 이렇게 풀 수 있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맞지? 자, 그 다음 저기 3번 여기 뭐야? M 플러스 저기 시그마 그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아, 이거 아까 계산한 거네. 자, M 플러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는 아까 연산했던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B-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넓이가 확률이니까. 자, 네 번째 확률을 계산하여라. X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 M-2 시그마 맞냐? 2 시그마. 자, 그럼 보자. 2 시그마라는 건 여기가 플러스 2 시그마, 마이너스 2 시그마면 여기서 똑같이 떨어진 게 마이너스 2 시그마지. 여기에 넓이가 얼마야? 좋아. 근데 그보다 왼쪽의 넓이 합이니까 0.5 빼기 B네. 자,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죠?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3번. 필수 2번 못하나? 잠깐만. 필수 3번까지 하고 싶은데. 이러면, 잠깐. 어떻게 하지? 이러면 내가 다음에 토요일날 너네들 시험을 보게 할 때 좀 쉬운 것밖에 출제를 못하겠는데. 지금 필수 2번, 3번까지 나가야 좀 너네들이 골탕 먹일 문제가 나오는데. 나 이거 참. 일단, 자, 3번. 자, 이거 몇 분이야, 지금? 얼마 안 나오지? 자, 좋아. 3번. 그래. 자, 3번. 뭘 따른대? N이 0, 1 따르지. 우리 선행했어. 자, 0, 1 따르는 걸 무슨 정규분포라고 그랬어? 표준 정규분포라고. 표준 정규분포니까 지금 Z 사용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지금 Z 사용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수학자들이 계산을 싹 해놨네. 오른쪽 표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 표를 이용해서 갑시다. 자, 일단. 자, 보니까 표에는 뭐가 나왔냐면. 자,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M이면 거기서부터 지금 0.5, 1, 여기 0.5, 여기 1도 있고 1.5도 있고 난리가 아니지? 자, 이렇게 있어. 그래갖고 표가 다 있어. 자, 근데 1번 뭘 구하나? Z가 뭐일 때? 1.5보다 어쩔 때? 크거나. 자, 1.5가 어디 나왔어? 1.5. 자, 0과 1.5 사이. 0과 1.5 사이를 수학자들이 계산해놨네. 얼마로 계산해놨어? 따라오고 있냐? 0. 잠깐만. 1.5야? 0.5가 아니라? 근데 지금 마음이 급해져갖고 지금 난리가 났다. 자, 다시. 여기가 1.5로 하자. 근데 욕심인가? 자, 1.5. 자, 1.5보다 크거 나왔다는 건 이쪽 오른쪽의 넓이를 지금 구하라는 거지. 근데 표에는 뭐가 나왔어? 표에는 0부터 1.5까지가 얼마래? 0.4332래. 요 넓이가 0.4332라고 나왔어. 그럼 오른쪽의 넓이는 뭐에다가 빼면 돼? 아니지. 0.5에서 빼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요놈이니까 0.5에다가 요놈 빼면 오른쪽의 넓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이게 나오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답이. 해봐. 0.0 668 이렇게. 1번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할 수 있겠지?
2번. 2번은 뭐보단 작아? 3보다는 작거나 같대. Z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나왔어? 자, 3일 때가 언제 나왔어? 3. 0.4987이지. 근데 왼쪽 전부 다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뭘 더해야 돼? 0.5를 더해야지. 여기가, 여기 3일 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주어진 0.4987이면 0.5를 더해야지. 그래갖고 넓이 할 때는 이거 더해야 돼, 안 더해야 돼? 더해야지. 답은 얼마야? 0.9987. 알았어?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용하면 된다고. 자, 그럼 8번만 해볼게, 8번. 자, 너무 많으니까. 자, 8번. 집에서 다 해보고. 자, Z가 어디랑 어디 사이야? 마이너스 2랑 어디 사이야? 3. 마이너스 2까지가 여기 어딘가 있고, 3이 여기까지 있으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어째야 되겠어? 더해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부터 m까지는, 0까지는 뭘 사용하면 되고? 그 0까지, 0부터 2까지가 여기 대칭하니까, 0부터 2까지니까 얼마고? 0.4772. 자, 3까지는 어떻게 돼? 3까지. 0.4987. 자, 이거 더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4번. 야, 필수 1번까지만 할게, 오늘. 자, 필수 2번까지만 할게. 딱 필수 2번까지만 하고 가자. 알았지? 맞춰서 끝내줄게. 자, 4번. 자, 4번. 뭐 하라? 표준화 하라. 4번 표준화 하라. 자, n이 뭐야? 5의 3의 제곱이야. 이거 표준화 하라 있어. 표준화 하라는 건 평균은 0으로 표준 편차는 1로 맞춰주라는 거지. 공식 어떻게 됐어? Z는 시그마분의 x-m. 그 공식 사용해서 지금 이거 바꿀 거야. 자, 그럼 Z라는 건 시그마가 얼마고? 3분의 x에다가 이렇게. 끝. 이렇게씩 쓰라고 그냥. 알았지? 우리 이거 왜 하는 거 배웠어, 아까. 이거 해서 뭐 하려고? 자료를 비교하려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n이 뭐야? 자, 마 10이랑 4의 제곱이야. 자, 그럼 Z는 시그마분의 x-m. 이거 쓰라고, 이거. 알았죠? 나 까먹기 전에 다음 주에 8시부터 10시까지는 앞타임 얘들이 나와야 되고, 나 알아야 되냐? 지금 내가 불러줘야 되니? 누구누구가 지금 앞으로 나오고 누구누구가 뒤에 나오는지 지금 다 알고 있나? 모르면 물어보세요. 자, 다음 주에는 앞타임은 6시에 나와야 되고 6시부터 8시까지 와서 테스트랑 문제풀이를 좀 할 거야. 복습을 좀 시킬 거라고. 앞부분 1단원부터도 혹시 문제 풀릴 수도 있어. 알았지? 6시부터 8시까지 맞춰서 오고 또 8시부터 10시까지 맞춰서 오세요. 토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도 수업 있어. 알았지? 태극기 들고 오면 돼. 윤미야? 그래, 미안. 3일전이라. 안 오면 안 돼. 그래도. 알았지? 나 어디까지 했냐, 지금. 나도 당황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라스트. 오늘 마지막 문제. 야, 필수 4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나의 욕심이 너무 많았다. 자, 오늘의 진짜 찐막 문제. 필수 2번. 필수 2번. 뭐라고? 힘내, 빨리. 필수 2번. 1분도 나지 않았다. 자, 필수 2번. 자, 두 개의 그림이 나왔다. 그랬다. 그렇지? 자, gx랑 fx의 그림이 나왔어. 근데 평균이 뭘로 동일해? m으로 동일한 두 개의 그림이 나왔어. 자, gx가 뭘로 만든 놈이야? x2로 만든 뭐가 있고? gx가 있고. 이건 흰색으로 할게. 자, gx는 좀 더 펑퍼짐하네. 아이고, 펑퍼짐해라.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현할게. 뭐가? x1으로 만든 fx 함수가 좀 더 뾰족한 그림이야. 뾰족한 그림에 파란색이 이렇게 있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보자. 당연히 평균은 같아달라. 누가 봐도 지금 평균은 같이 맞댔지, 이렇게. 평균 당연히 같겠지. 자, 시그마는 누가 더 작을 것인가? 뾰족한 게 시그마가 작다 했어. 맞지? 그럼 시그마, 뭐가 뾰족하냐, 지금? 뭐가 더 작냐? 파란색이 더 작지? 뭐보다? 저기, x2보다. 당연히 분산도 시그마 따라가? 따라가지? 당연하지?
이렇게.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아 평균은 같지만 분산과 표준 편차는 누가 큰지 알 수 있죠. 기억 맞아 틀려? 틀렸지. 같아. 니은 맞아 틀려? 맞지? 니은 맞지? 시그마 값은 뾰족한 놈이 표준 편차 작으니까. 디귿은 뭐야? 야 디귿이 뭐야? 자 디귿 봐봐. P에 M이라는 건데 M이 X1이 항상 M보다 작다. 이거 항상 뭘로 고정이요? 평균보다 작은 거 싹 다 하면 항상 얼마냐? 0.5잖아 0.5. 이거 0.5로 고정이지. 에이 봐봐. 확률을 계산해라. X1이 M보다 작거나 같은 X1들의 넓이를 다 더하라. 얼마요? 0.5잖아. 저기 뭐냐? X2도 얼마요? 0.5지. 디귿 맞아 틀려? 틀렸지. 그래서 니은이 답이라고. 자 여기까지 숙제. 여기까지 하고 개인적으로 질문 좀 하시고 오늘 혹시 몰랐던 내용을 질문하시고 영상으로 줄 테니까 몰랐던 더 깨끗하게 정리한 영상도 있으니까 영상 줄 테니까 집에서 하다가 또 안 되면 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제 토요일 날 좀 공부 열심히 하고 와라.